DJ 박원주의 원주의 원주. 지난달 원주의 원주 첫 번째 방송이 많은 분들에게 칭찬과 격려 그리고 응원을 받았습니다.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원주의 원주 즐거운 방송, 재밌는 방송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원주의 원주 두 번째 초대 손님으로 김예진님과 함께합니다. 첫 곡 듣고 와서 만나보겠습니다. 원주의 원주 오늘의 첫 곡은 곽진원과 김필의 지친 하루입니다. 곽진원과 김필의 지친 하루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4월 한 달 어떻게 보내셨나요? 많이 힘들거나 지치시지는 않으셨나요? 저도 4월 한 달 동안 누구보다도 바쁘게 보냈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중간 힘들 때 이 노래를 들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비교하지 마, 상관하지 마. 누가 그게 옳은 길이래?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걸. 내가 택한 이곳이 나의 길. 특히나 이 가사가 정말 마음에 와 닿는 부분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전 세계 79억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나라는 존재는 단 하나뿐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개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않는 삶에서 행복은 시작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또한 본인 스스로 선택한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는 분이십니다. 김예진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19살 김예진입니다. 끝이에요? 네. 네, 짧지만 당찬 자기소개네요. 반갑습니다. 원주의 원주 두 번째 초대 손님이십니다. 출연 제의를 받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저는 뭐든 다 해보고 싶은 성격이어가지고 바로 예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강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그러고 보면 일을 또 크게 만드는 성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괜히 잘 이어가야 하는 좋은 방송에 맥을 끊을까봐 고민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도 다행히도 끝까지 같이 하자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마지못해 하는 척 고개를 끄덕거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그러면 몇 번 더 권하지 않았더라면 안 할 수도 있었던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제가 끝까지 권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방송에 초대 손님이셨던 노인채님은 제가 2016년 12월에 서울에서 원주로 이주해서 처음으로 맺은 인연이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손님이신 김예진님은 가장 최근에 맺은 인연이신데요. 여기저기 다 의미 부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초대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진님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진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네, 예진 씨와 같이 방송을 하면 너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가장 큰 초대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할 이 시간이 저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예진 씨와 저와의 연결고리를 말씀드릴까 하는데 예진 씨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연결고리는 음악이었죠. 저는 이제 선생님을 처음 소개를 받았을 때 이 음악 선생님은 작곡이면 작곡, 기타면 기타, 우쿨렐레면 우쿨렐레 다 가르쳐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와, 음악을 정말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시는 선생님이시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방에서 혼자 치던 기타를 들고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됐죠. 굉장히 큰 소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닌데 너무나도 저를 높게 평가해 주시는 소개를 받고 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나셨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랑 예진 씨는 스승과 제자 관계입니다. 네. 네, 이제 막 음악 레슨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고요. 그렇죠? 네. 네. 아직 넘진 않았네요. 4월 7일에 저희가 처음으로 만났으니까 실제로 만난 횟수는 오늘을 포함해도 총 5회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딱 이제 5번 얼굴 본 사이인 거죠. 네. 네. 그렇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진 씨와 굉장히 가깝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예진 씨와 처음 만난 날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형형색색의 알록달록한 스포츠 브랜드 점퍼를 입고 계셨었죠, 그렇죠? 네. 네, 첫인상이 참 생기발랄하고 에너지 뿜뿜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진 씨가 본 저의 첫인상과 첫 느낌은 어떠셨나요? 우선 저는 사람을 이제 첫인상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선생님을 처음 뵙고 딱 느껴진 건 목소리가 너무 좋다. 목소리가 너무 잘생기셨다. 와,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네. 그렇게 판단을 내린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면서는 단단한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고 참 신나고 즐겁게 일을 하시는구나. 네. 한마디로 제가 닮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잘생겼다는 말 정말 듣기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에너지라는 표현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저를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시고 좋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첫 만남을 비롯해서 저희 둘이 기타 레슨이라는 동기로 만났는데요. 음악 외에도 공통점이 참 많아서 더 가깝게 느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오토바이를 타신다고요? 네. 저는 오토바이 탄다고 원래 이야기를 잘 하고 다니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다들 그 오토바이를 반항으로 여기시더라고요. 네. 이제 처음 오토바이를 탔던 거는 아버지가 바이크를 타시는데 그 뒤에 타고 이제 노을이 지는 도로를 달렸었거든요. 와, 멋지네요. 그날 오토바이 매력에 빠졌죠. 멋진 아버지 덕분이시군요. 그렇다면 혹시 면허가 있어야지 오토바이는 탈 수 있으니까 네. 원동기 면허도 따신 거예요? 네, 제 첫 면허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연습장에서 처음 오토바이를 탄 날에 정말 아주 크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랑 팔이랑 다 멍이 들고 그랬는데 그래도 면허는 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면허를 따게 되었죠. 부상 투혼을 발휘하신 거네요. 네. 저도 오토바이를 좋아해서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20년째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데요. 네. 정말 한 번 빠지면 쉽게 헤어나올 수 없는 오토바이 매력을 10대에 벌써 알게 되신 겁니다. 진짜 엄청난 사실을 굉장히 이른 나이에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오토바이와 함께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평소 이렇게 액티비티한 활동을 좀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그러면 여행 다니시는 것도 좋아하세요? 네, 여행도 무척 좋아하는데요. 이제 제 꿈이 세계 일주예요. 와, 세계 일지요. 네, 그래서 저에게 여행은 항상 새로운 세계 가는 것과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집에서 사는 매일에도 새로운 것은 참 많죠. 근데 그쵸. 여행을 가면 아예 모든 것들이 처음 본 것들이고 아예 모든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니까 네. 그 속에서 처음 겪는 일들이나 처음 느끼는 감정들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인 거죠. 걱정도 되지만 설렘이 더 큰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다녀와 본 나라가 인도라는 나라인데요. 네. 그 이후로도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첫 여행지였던 인도입니다. 비행기 문이 딱 열리면서부터 인도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굉장히 뭐랄까 단 한 번도 평생 맡아보지 않았던 냄새랄까요? 네. 그런 냄새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나라 전체에서 풍기는 냄새가 있다는 사실도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예진 씨가 다녀오신 여행지 중에 기억에 많이 남는 특별한 곳이 있을까요? 기억에 참 많이 남는 곳이 저도 이게 첫 여행지기도 하거든요. 이제 8년 전에 11살에 터키 여행을 갔었거든요. 오, 근데 지금은 11살 때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여행을 갔던 기억만큼은 거의 다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11살에 다른 기억은 많이 없지만 네. 그때 여행만큼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렇군요. 11살 때 첫 해외 여행이라니 저는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20살이 돼서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야 처음 해외에 나가봤거든요. 다녀오신 터키 여행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여행에서의 에피소드도 궁금하거든요.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그게 중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간 역사 토론 캠프였어요. 목적이 있는 여행이었네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데 그 언니 오빠들이 한 말이 기억에 남는 게 거의 행군을 하러 터키에 왔다고. 많이 걸었어요? 엄청 많이 걸었습니다. 오. 정말. 그래서 스케줄이 아침 6시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굉장히 이른 시간부터. 그리고 이제 유적지를 계속 걸었어요. 그렇게 행군을 하고 밤에 또 들어오면 한국에서 읽어간 터키 역사책으로 이제 그날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또 토론을 했어요. 그렇죠. 목적이 공부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네.
이제 저는 근데 여행 끝나고 꼭 돌아오는 그 토론 시간이 너무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터키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시간은 버스에 타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 그 시간을 저는 가장 좋아했어요. 네. 이 버스 안에서 노래를 들으면서 보는 그 터키가 가장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아, 버스에서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네, 걷지 않아도 되고.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밥도 입에 맞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쫄쫄 굶고 그래서 너무 서럽고 막 힘들어서 눈물이 나는데 그때 이제 MP3에 있던 노래가 무한도전의 그래 우리 함께라는 곡이었어요. 지금은 종영됐었지만 정말 한때는 국민 방송이라 할 정도의 인기를 그렇죠. 네, 저도 입었던.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저도 정말 좋아했던 방송입니다. 네. 네. 그랬는데 어쨌든 이때 저는 처음 음악의 힘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생각하면 11살이 들으면서 공감하기엔 조금 어려운 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때 저는 여러 목소리로 이제 모든 것이 괜찮다 말해주는 그 노래가 마치 뭐 토론하는데 한마디 못해도 괜찮아, 늦잠 잔 거 괜찮아.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노래만 들으면 우선 터키 특유의 향신료 냄새가 떠오르고 그리고 터키 거리, 터키 버스 안 그리고 제가 처음 겪었던 감정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무한도전의 그래 우리 함께. 이 곡을 저희 라디오 준비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셨을 때 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거짓말을 요만큼도 보태지 않고요. 네, 실은 이번 라디오 방송에서 제가 틀고 싶어서 미리 준비를 했던 곡이기도 해요. 근데 예진 씨가 그 말씀을 하셔서 네. 와, 예진 씨랑 또 무언가 통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사에서 주는 긍정의 에너지가 너무너무 좋은 곡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와서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도전 멤버들이 부른 그래 우리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곡 또한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을 의심하지는 마. 잘못 든 길이 때론 지도를 만들었잖아. 혼자 걷는 이 길이 막막하겠지만 느리게 걷는 거야. 천천히 도착해도 돼. 위로의 노랫말이 이렇게 힘이 된다는 걸 새삼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참, 그래서 예진 씨도 터키 여행에서 이 노래 덕에 힘을 내셨군요. 네, 그래서 행군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자기소개하실 때 근데 19살 김예진이라고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3의 나이인데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지는 않으신 거죠. 네, 네,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로 누군가는 편견을 가지고 지금 예진 씨가 걷고 있는 그 길을 잘못된 길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노래의 가사처럼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 가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예진 씨가 설정한 목표 지점까지 돌아가는 길일지 아니면 질러가는 지름길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라면 옆에서 훈수를 두는 것보다 정말 응원을 해주는 게 더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진 씨에게도 응원이 더 힘이 되겠죠. 네, 응원이 훨씬 힘이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멋진 생각을 가지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신 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저 혼자서는 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응원들에 별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학교 밖 청소년이 되고 난 후에도 편견 없는 응원들이 있어서 그 속에서 잘 지내올 수 있지 않았나 하며 문득문득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마음이 참 겸손하시고 예쁘신 것 같아요. 네, 작년부터 시작돼서 올해까지 이어진 이 코로나가 모든 사람들의 일상을 많이 바꿔놓았는데요. 얼마 전에 읽은 책을 통해 특히나 10대 학생들에게 코로나가 너무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뒤늦게 저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친구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시기인 10대들에게 단절의 아픔이 너무나 크겠구나 책을 읽으면서 공감했습니다. 예진 씨는 어떻게 그 기간을 보내셨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네. 학교 밖 청소년 센터에 사람이 정말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사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어쩌면 정말 더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집을 너무 사랑하는 집순이입니다. 집에 계시는 게 좋은. 네. 네. 그래서 집순이들은 사실 집에 있어도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저는 맞아요. 혼자 노래도 부르고 네. 춤도 추고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고 이러면서 초반에는 밖에 나가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일이 그 시간이 그렇게 괴로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렇죠. 너무 장기화되면서. 네, 좀 지치기도 하고 어쩌면 저의 힘듦보다도 네. 더 큰 것들이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그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참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네, 그랬군요. 예진 씨가 예진 씨와 같은 지금 10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응원의 노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저는 이 노래를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서 최근에 알게 되었잖아요. 네. 이적의 당연한 것들이라는 노래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네. 가수 이정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복잡한 날들에 희망을 꿈꾸며 만든 노래라고 해요. 맞아요. 저는 저의 이야기이면서도 당연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상황과 함께 희망을 말하는 이 노래는 또 음악이 주는 힘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모든 순간들을 결국엔 이겨낼 것이다. 그리고 지금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는 감동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뮤지션 이정님의 노래가 이번 두 번째 방송에서도 예진 씨의 선곡 덕분에 또 많은 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송에서는 제가 같이 걸을까라는 노래를 제가 직접 했었거든요. 들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두 번째 오늘 방송에선 이정님의 당연한 것들 선곡해 주셨는데 그러면 다 같이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님의 당연한 것들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적의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야기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집에서 음악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이전에 고등학교 자퇴 직후에도 작곡을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만드신 곡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작곡이라고 말하니까 저에게는 또 엄청난 일을 말하는 것 같아서 저 혼자 너무 창피한데 네, 제가 자퇴를 하고 나서는 이제 시간이 많아서 노래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많이 들으니까 내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아주 오만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무작정 코드 진행 책이랑 김이나의 작사법이라는 책을 샀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한 5장을 읽다가 덮었어요. 음, 그리고 피아노로 코드 몇 개 치고 멜로디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 복잡 미묘한 17살의 심정을 가사로 썼죠. 곡 설명을 들으니까 더더욱 어떤 곡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그 곡을 원주의 원주 청취자분들께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정말 부족하고 창피해서 많이 고민했어요. 네. 근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노래가 언제 방송을 타보겠냐. 그래서 타볼 수 있죠. 앞으로 정말 훌륭한 뮤지션이 돼서 네, 굉장히 많은 방송들에 예진 씨의 곡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오늘 이 방송이 또 역사적인 날이 될 그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작하는 날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을 제가 작곡한 첫 곡이 방송을 타보는 그냥 그 영광스러운 날로 만들기 위해 네. 그냥 흘려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는 유명한 방송은 아니에요. 제 방송은. 그렇지만 방송을 타는 건 맞긴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실시간으로 네, 꽤 한 20-30분 정도의 청취자분들이 지금 현재 라이브로 듣고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확인된 바로는 네. 그 오늘 예진 씨의 영광스러운 날, 네. 네, 예진 씨의 제목은 오늘도 나는이라는 곡이잖아요. 네. 네, 여러분들과 김예진님의 오늘도 나는 듣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창밖을 보면 좋겠건만 지각해서 볼새도 오네 후딱 준비하라 엄마 잔소리 어떻게든 작게 해보지 힘들게 씻지 않은 머리 냄새나는 머리 위에 모자 얹고 달리지 학교로 달랑달랑 가방 메고 총 치기 전에 간신히 입장 책 가방 걸고 책상에 불사 큐
그러다 과로사야 그러다 돌연사야 그러다 자연사 억울해 죽어 야 그러다 과로사야 그러다 돌연사야 그러다 자연사 억울해 죽어 야 인간은 현재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 와, 너무 잘 들었습니다. 혹시 본인이 음악적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음악 관련 서적 5권도 아니고 5장을 읽고 만든 곡이 이 정도인 건 분명 재능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역시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타고난 재능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새삼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노래의 거의 마지막 후렴 부분이 이랬던 것 같은데요. 야 그러다 과로사야 그러다 돌연사야 그러다 자연사 억울해 죽어. 맞나요? 제가 잘 불렀나요? 너무 잘 부르시는데요. 이 부분이 킬링 파트인 거 맞죠? 네, 저의 가장 솔직한 마음을 담았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 부분에 가사를 이렇게 진행하고 멜로디를 만드는 게 되게 독창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었고요.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나레이션 멘트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야, 인간은 현재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마치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듯이 해주는 그 멘트가 저는 되게 마음에 쏙 와닿았었거든요. 예진 씨의 오늘도 나는 이 곡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도가 그러면 몇 %인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인간은 현재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라고 네. 가사를 썼잖아요. 네네. 그래서 모순적인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사실 지금은 좀 창피해요. 네. 또 그리고 누군가는 또 흑역사라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노래가 저의 첫 작곡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보다 잘 만들 수 없다면서 네. 가족들한테 정말 귀 아프게 저의 노래를 들려줬었어요. 가족들은 엄청 많이 들으셨겠네요. 그럼요. 그때 저의 네. 근데 성취감 그리고 그 열정적이고 타오르던 저를 생각하면 저는 그것만으로 100% 만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예진 씨의 소중한 첫 곡을 들려주셨기에 저도 제가 처음으로 만든 곡을 오늘 이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꺼내 보겠습니다. 바야흐로 20년 전이거든요. 이야, 네.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피아노 연습을 하다가 문득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똑똑똑똑 이 소리가 노크 소리 같다라고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영감이라고 할 것 없는 영감을 얻어서 후다닥 그 자리에서 10분 만에 만든 곡입니다. 와 10분만. 네, 지금껏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들려준 적이 저도 몇 번 없었던 것 같은데 예진 씨의 오늘도 나는이라는 곡의 답가로 이 자리를 빌어 용기 내서 오픈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햇빛이 막 가득 내리쬐는 날이라면 정말 어울리지 않을 법한 곡이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우연찮게 아침에 비가 내렸어요. 네. 네, 아까 저희가 이 라디오 녹음을 하기 위해서 네. 방송을 하기 위해서 오는데 저는 차에 이 빗방울 똑똑똑똑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왔거든요. 네. 저도 네. 그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오면서 한 말이 날씨조차 오늘 방송을 위해 이렇게 맞아요. 비를 내려주는구나. 도와주는구나. 그렇죠. 저는 되게 생뚱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곡의 제목이 With Rain이거든요. 네, 네. 네, 비와 함께라는 곡인데 이 햇빛 쨍쨍하고 막 이러면 진짜 안 어울리겠다 싶었는데 오늘 하늘이 저를 도와서 네. 아침에 비를 뿌려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저의 첫 번째 작곡한 곡이라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곡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왠지 어설프게 저도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민망한 마음 반 그리고 버려두기에는 아까운 마음 반 그래서 음대생 시절에 직접 학교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해서 지금까지 저의 컴퓨터 외장하드에 꽁꽁 묶어놨고 잠들어 있던 묵은지 같은 곡입니다. 박원주의 피아노 연주곡. 이 곡은 가사는 없어요. 네. 연주곡이기 때문에 네. 피아노 연주곡 With Rain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박원주의 피아노 연주곡 위드레인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들으셨나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리고 예진 씨는 어떻게 들으셨을까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이 즉흥적인 예진 씨의 반응을 네, 듣고 싶어서 네, 방송 전까지는 절대 들려드리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좀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 많은 생각이 뭐였냐면 우선 처음에 든 생각은 정말 비 내리는 장면이 이렇게 연상이 네, 됐어요? 연상이 됐어요. 그럼 성공. 네.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그 네. 느낌이 네네. 났어요, 정말. 와.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곡이 점점 이렇게 네네. 치닫는 느낌이 나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이제 약간 천둥도 치나? 이런 느낌도. 오. 근데 약간 네네. 이제 마지막에는 되게 아름답게 뭔가 네. 비 온 뒤 느낌도 나고 네. 그런 게 이렇게 연상되면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네. 여기에 가사를 붙여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 와. 이거를 왜 묵혀두셨는지 저는 저의 첫 작품이어서 너무 쑥스러워서 저도 과연 이게 좋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선생님이 이거를 네. 이제 가사도 붙여서 한번 저에게 또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예진 씨가 가사를 써보는 건 어때요? 제가요? 너무 영광이죠 또. 그런가요? 아니 또 편곡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네, 얼마든지 또 예진 씨의 색깔로 바꿔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야, 네,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저도 첫 곡이라 굉장히 어색하고 민망하기도 했었고 네, 또 예진 씨도 그런 마음이 들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예진 씨에게 음악을 가르치면서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네, 많은 사람, 이 만든 사람, 많은 사람 말고 만든 사람. 그러니까 저희가 곡을 만들었잖아요. 네, 이 만든 사람의 손을 벗어난 순간 그 창작물은 듣는 사람의 몫이 된다는 것.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평가할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하거나 민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예진 씨한테는 가르쳤는데 네, 네. 예진 씨의 곡도 저희 곡도 만들 당시에 저희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면 네, 그걸로 된 거니까 네,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걸 소중하게 간직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더 좋은 곡을 만들고 연주하겠다는 열정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요즘 배우고 계신 악기가 있으시죠? 네. 코드 이름도 모르고 그냥 손가락만 따라하던 기타를 제대로 배우고 있죠. 네, 이제 레슨 한 달째. 네. 네. 예진 씨 음악 선생님인 제가 예진 씨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방식은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정말 새로운 방식인데요. 네네. 저는 그 방식이 참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선생님이랑 레슨하는 날을 매일매일 기다립니다. 네. 엎드려 절받기라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도 예진 씨와의 레슨 날이 굉장히 기다려지는데요. 저는 고1 때 동네 형이요. 기타 치는 모습을 보고 진짜 멋있다라고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나도 기타 치고 싶다라는 마음이 엄청 커진 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20년 넘게 네.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예진 씨도 기타를 쳐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던 계기가 있으시겠죠?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집에 정말 오래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매일 잘 놀던 루틴에도 이제 지치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치던 기타가 네. 제 방에 이제 먼지가 이렇게 쌓인 채로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심심하니까 한번 해볼까 하고 또 무작정 이렇게 기타를 들었는데 유튜브에 좋아하는 노래를 치고 뒤에 기타를 치면 악보부터 강좌까지 없는 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유튜브는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 잡은 기타는 어려웠는데 네네. 그래도 이제 오로지 기타에 집중을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네. 기타를 계속 쳤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기타라는 악기를 우연찮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선택하시게 된 것 같아요. 네, 예진 씨가 선택한 그 길의 여정을 저도 옆에서 묵묵히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타 곡으로 골라오신 곡이 있죠. 네, 달인의 바닷가라는 곡을 골라오셨는데요. 네, 달인의 바닷가. 네, 예진 씨께 곡 소개를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제가 또 바다를 되게 좋아해서 네네. 제목부터 되게 마음에 들었던 노래예요. 근데 제가 이 바닷가라는 곡을 또 바닷가에서 기타를 치면 부터 불러봤거든요. 진짜 바다에 가서. 네, 네. 오. 그래서
실제 이 노래를 바닷가에서 부르면 네. 파도 소리에 아니면 적절한 갈매기 소리에 네. 진짜 바람까지 정말 그 음.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노래가 되는 그런 와. 곡입니다. 그렇군요. 영화의 네. 한 장면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네. 청취자 여러분 잠시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눈도 감아보시고 달인의 바닷가 같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인의 바닷가 듣겠습니다. 네, 달인의 바닷가 들어봤습니다. 파도치는 바닷가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멋진 풍경 속의 영화 주인공 같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셨나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하는 달인이라는 뮤지션을 저는 예진 씨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예진 씨에게 배우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서로 가르치고 배우기를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거나 배우기만 하는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랑 예진 씨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전달하는 소중한 사람이 되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되었네요. 식상한 질문일 수 있지만 하나 묻겠습니다. 예진 씨에게 음악이란? 저에게 음악이란 네, 또 식상한 말이겠죠. 열정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살아온 일상들을 보면 음악은 항상 저를 열정적으로 만든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네네. 처음에도 말했지만 저는 새로운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 음악은 항상 새롭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들을 때마다 새롭고 네. 또 하는 생각마다 새롭고 네네, 또 분위기마다 또 새롭잖아요. 네네, 그래서 음악이 질리지 않는 이유라고도 생각을 하고 네, 그럼 음악과 함께하는 제 인생도 질릴 수 없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들을 때마다 새롭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 굉장히 공감이 가요. 어제 들은 이 똑같은 곡과 오늘 들은 이 똑같은 곡이 감정이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느껴지는 분위기가 다르고 그런 것들이 진짜 매일매일 같은 곡이어도 새로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예진 씨의 그 열정 오래오래 간직하셔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좋은 음악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출연하셔서 함께 방송하신 소감 짤막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 이게 말하고 싶은 거는 네.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는 시간이 방송을 하는 일이 또 새로운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도 있고 네. 또한 방송을 준비하는 시간도 이렇게 방송을 하는 시간도 모두 저에게는 또 하나의 경험이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또 이 기회를 주신 선생님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 아이고,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오늘 새로운 경험이기도 하고 너무 좋은 경험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진 씨의 곡에 아까 오늘도 나는이라는 곡의 마지막 가사가 또 생각이 납니다. 야, 인간은 현재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라고 내뱉었던 그 멘트가 네. 계속 이 마음에 맴도는데요. 네. 오늘 저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만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저와 잘 통해서 제가 애정하는 예진 씨와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함께하고 우리의 공통된 추억을 만든 것에 저는 100% 만족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원주의 원주 두 번째 초대 손님 김예진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방송은 카카오 TV 어플을 설치하셔서 하마비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고 이미 방송되었던 녹화본은 유튜브에서 원주의 원주를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출연 신청은 인스타에서 원주 오브 원주를 팔로우해 주시고 그리고 다이렉트 메시지로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모셔서 여러분들의 방송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주의 원주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에도 여러분들께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요. 한희정님의 내일이란 곡이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곡인데 이 곡 여러분들과 들으면서 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원주에서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원주의 원주는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DJ 박원주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여기는 원주의 원주.